이번에 만든 매크로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창에서 아래에 요 강조할 내용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요. 페이지 번호 매기기를 하면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자동 페이지 번호 매김이 되고 요 현재 페이지만 이렇게 글씨가 크고 굵게 강조가 되는 이런 효과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만들었던 자동 페이지 매김 매크로와 키워드 찾아 강조하기 이 두 매크로를 조합해서 자동 페이지 매김을 하면서 현재 페이지를 강조하는 이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크로는 제가 자동 페이지 매김 매크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좀 이제 수정을 좀 해달라, 좀 더 보완을 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줄 몰라서 못했었던 부분이었으나 최근에 요 강조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번에 추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업 개요를 보면 예전에 만들었던 자동 페이지 매김 매크로와 그리고 찾아 강조하기 매크로 이 두 가지 매크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합칠 건데 이때 보면 여기 각각의 매크로에서 사용했었던 텍스트 박스 중에 이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주고 원래 찾아 강조하기에서는 여기 찾을 문자열에서 찾은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매김을 통해서 자동으로 페이지가 매겨졌을 때 현재 페이지 값을 찾아가서 요 강조하는 구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 두 코드를 합쳐서 하나의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에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보안센터에서 보안센터 설정에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로 등록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하면 매크로 화면 띄워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전에 만들었던 그 페이지 매김 매크로와 그리고 찾아 강조하기 매크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페이지 매크로를 이쪽으로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놓아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추가가 돼서 복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항목을 추가를 하는데 이 아래 추가할 내용은 이전에 만들었던 강조하기에 있는 여기 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따라와서 붙었고요. 이렇게 위치 조정하고 버튼을 이렇게 내려서 조정을 조금 해두겠습니다. 이때 보면 여기 체크 상자들 중에 앞서 봤었던 중복되는 개체들의 경우에는 이 이름들이 초기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굵게가 체크 볼드였는데 이게 초기화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이름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체크 포지션 볼드로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 또 중복되는 것이 여기 텍스트 폰트 사이즈, 이것도 텍스트 포지션 사이즈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외 다른 체크박스들은 기존에 정했던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 페이지 매김의 소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찾아 강조하기 이쪽에 들어가 있는 소스 부분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모두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 번호를 다 매기고 난 다음에 그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상자 안에서 요 값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 설정하는 곳, 이 위치 바로 다음에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붙여 놓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필요한 변수 값을 입력을 받는데 요 f텍스트는 강조할 문구인데 이 내용은 요번 매크로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까 이름이 바뀌었죠? P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P 사이즈로 이렇게 바꾸고 요 변수 선언은 저 앞쪽으로 좀 소스의 앞부분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찾아 강조하기 매크로에서는 모든 슬라이드의 모든 쉐이프를 확인을 하면서 그 문구를 찾아서 그 페이지를 강조하는 형태였지만, 여기서는 페이지 번호를 매긴 그 텍스트 상자만 골라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for each 문은 필요 없으니 이 부분들은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문은 다시 한 단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Shift 탭. 예. 이 페이지 번호 매김에서는 이미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쉐이프 자체가 텍스트 프레임인 게 확실합니다. N 쉐이프라는 이름의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이 항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 또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Shift 탭을 해서 정렬을 맞추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에서는 쉐이프라고 썼지만 이 부분은 N 쉐이프로 변경이 돼야지 이제 제대로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현재 페이지 값입니다. 현재 페이지 값인데, 현재 페이지 값을 어딘가에서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변수 선언 쭉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번에 한꺼번에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레인지 값, 텍스트 레인지 값, 파운드 텍스트 값, 그리고 현재의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 값을 가지고 온 값이 필요합니다. 이 값들은 변수 선언을 저 앞부분에서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dim text range as text range, 그리고 dim found text as variant. 현재 페이지 값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 값은 이건 문자열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에 now page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강조하는 글이 있을 때 그 글자의 폰트 사이즈 계산을 하기 위한 값인 포지션의 사이즈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 사이즈 값은 아까 전에 요 프레임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냥 복사만 했는데 이 변수 또한 p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now 페이지 값을 항상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페이지 번호 매기는 방식에 따라서 현재 페이지 계산되는 시기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현재 페이지를 계산하는 구역에서 now 페이지 값을 따로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정 페이지 번호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이 p 텍스트에서 요까지 요 항목이 현재 페이지 값입니다. now 페이지 요건 따라서는 요 값이 현재 페이지입니다. 그럼 now 페이지 값. 쿼드 페이지는 요건 현재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복사 now 페이지 값. 두 번째 따라서는 요것이 현재 페이지고요. 그리고 now 페이지 복사. 두 번째 따라서는 요게 현재 페이지고요. 이건 now 페이지 현재 페이지 복사. 그리고 now 페이지 현재 페이지. 요렇게 하면 현재 페이지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다시 완성이 됐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매길 때 이 앞에 보조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 텍스트 다음에 현재 페이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레퍼런스 t에 대한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 강조하기에 있었던 이 문구를 보면 같은 텍스트 상자에서 값이 nothing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찾는데, 이것은 긴 텍스트 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인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매크로 파일의 경우에는 페이지 번호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중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do while문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제거해 주고요. 찾기와 강조 작업을 실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찾는 값이 먼저 이 레퍼런스 값을 찾는 조건이고요. 레퍼런스 값을 찾았을 때 레퍼런스 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값은 좀 복사를 해두고요. Ctrl X, Ctrl V. 만약에 검색한 값이 nothing이라면 그때는 애프터 위치 생각할 거 없이 바로 현재 위치를 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고, 이때 찾는 값은 now 페이지를 바로 찾으면 됩니다. now 페이지. 굳이 길지 않아서 줄바꿈할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만약에 nothing이 아닐 경우에는 레퍼런스 값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기를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now 페이지 이것은 그대로 하지만 after
값은 현재 있는 found 텍스트의 스타트 위치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F 사이즈가 아니라 P 사이즈였기 때문에 요거는 P 사이즈로 변수 바뀐 것을 다시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여기도 F 사이즈가 아니고 P 사이즈, 여기서는 볼드가 아니라 아까 변수를 바꿨던 게 P 볼드였으니까 P 볼드로 이렇게 하면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처리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found 텍스트에서 제일 첫 번째 제목 페이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런 페이지 번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네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회피하는 로직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not found text is nothing, 그러니까 found text 값이 nothing이 아닐 때만 요 아래에 있는 강조 구문을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은 줄 맞춰주고, 그리고 and if 이렇게 닫아주고, 강조할 내용이 있을 경우 강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 구역별 페이지에 폰트 크기 15로 해서 페이지 번호 매기기로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는데 디버그 여기 가서 보면 이 P 사이즈 값이 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P 사이즈가 요건데, 여기 이름이 F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는 P 사이즈가 아니라 F 사이즈로 이름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폰트 크기 15, 구역별 페이지 번호 매김, 매크로 번호 매기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다시 다 매겨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현재 페이지만 폰트가 18로 이렇게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로 커졌고 다른 글씨들은 지금 15로 이렇게 작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이렇게 글씨도 굵고 폰트 크기도 18로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저 폼을 불러오는 화면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삽입에 모듈을 추가를 하고 서브 페이지, 오토 페이지로 할까요? 오토 페이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여기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프레임 어드밴스드 페이지 show 이렇게만 해주면 매크로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개발 도구 매크로 이걸 누르고 실행하면 이 창이 나오고, 폰트 크기는 조금 줄여가지고 14로 해보겠습니다. 14로 하고 구역별 페이지 번호 매기기 실행을 하면 이렇게 모든 페이지에 다시 이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만들었던 자동 페이지 번호 매김 매크로와 그 선택하여 강조하기 이 두 가지 매크로를 조합해서 이제 자동으로 페이지를 매기면서 현재 페이지를 그 폰트를 키우고 그 진하게 하는, 강조하는 효과를 넣는 이런 매크로를 한 번 더 만들어 봤는데, 이미 만들었던 매크로 소스들을 잘 좀 모아서 관리를 잘 하면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조합 비교적 쉽게 이런 추가 매크로를 만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